안녕하세요. 박상민 원장입니다. 원모사 39기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뭐 천천히 들어오고 계신데요. 몇 명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참석자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바쁠 때라 좀 적기도 했고요. 그리고 밴드에서 활동하시는 걸 보면 네, 역시 바쁘셔서 예전보다는 인증글이 좀 많이 덜 올라왔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을 읽었으면 이제 뭐 남는 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증글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히려 인증하신 분들의 글의 퀄리티는 다른 기수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을 아직 다 못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순서대로 알려주는 책이어서 교과서처럼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인증글을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 읽어보실 수 있어서 읽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몇몇 인증을 잘하신 분들의 인증이 있는데, 지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원장님이 인증하신 글은 이제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 이태리 원장님, 지금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어, 네, 안 계신 것 같은데. 이태리 원장님 글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인증글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신 경우도 있고 본인 블로그에다 쓰신 경우도 있는데 이 원장님 글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고서 학원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책을 보잖아요. 근데 이태리 원장님 블로그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학원에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신 것들이 나와요. 본인 학원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아, 이 책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원장님의 인증글을 한번 아직 책을 다 못 보신 분이라면 인증글이라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송요셉 원장님 글 같은 경우도 인사이트가 상당히 넘치는 글들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인수 원장님 글 같은 경우도 인증은 4개밖에 못 하시긴 하셨는데 조인수 원장님은 원모사에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쓰신 글들을 보게 되면 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 실제로 매출에 적용을 하는 걸로는 가장 노하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검토해 보시고 참고하실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못 보셨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의 인증 글이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제 서머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책의 목차부터 좀 잘 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사전 단계, 진행 단계, 후속 단계 크게 이제 3으로 나누고 각 장에서 또 셋으로 쪼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 고객, 메시지, 잠재 고객, 관심 고객, 구매 고객, 열광적인 팬, 그 다음에 뭐 고객 생애 가치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핵심 키워드가 많이 있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 그다음에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실제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배워야 될 것이라고 이제 책의 목차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각 단계에서 이제 학원에 적용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원의 적용점. 이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학원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느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그 심도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따로 뺄까요? 학원 적용점, 학원에 적용하는 거. 요거부터 보도록 할까요? 음, 만약에 학원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인 거죠. 학원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적용에 대한 거. 자, 지금 오신 분들은 뭐 지금 저하고 또 대화가 가능하신지 아니면 지금 수업 중이시거나 뭐 운전 중이시거나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북토크잖아요. 네, 토크니까 대화를 해야 되겠죠. 저 혼자 강연은 아니니까. 좀 여쭤보고 대화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고 뭐 고민 있으시면 고민 얘기하시는 것들 이 책에 적용해서 해결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 책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대화하실 수 있으시면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고요. 뭐 화면은 안 켜주셔도 괜찮겠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이 아마 우리 리차드 원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마이크 켜실 수 있을까요? 대화가 가능하시면 마이크 켜주시면 좋고,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퇴근하시면서 운전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음, 아, 마이크가 없으세요? 아, 화면만 보이시는구나. 아, 그러시면은, 뭐, 채팅창으로 참가하실 수 있으시면 참가하시면 좋고요. 그냥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 다 보셨는지, 가장 인상 깊게 본 대목이 뭘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박 원장님 이동 중, 네, 운전 중이시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신 분 한번 여쭤볼까요? 뭐 그레이스 원장님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대화하실 수 있나요? 대화해 주실 수 있으시면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으시면 아 바쁘시구나 하고 넘어갈 거고요. 아니면 우리 박 원장님 이동 중이시고 황미경 원장님은 혹시 대화 가능하신가요? 음,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신 건지 바쁘신 건지 일단은 누군가 대화 시작하기 전까지 저 혼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책을 볼 때 제가 순서대로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책이 매뉴얼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 해야 될 것, 두 번째 해야 될 것, 세 번째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고 학원에 적용한다라면 일단은 이걸 제가 순서대로 보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 마케팅을 할 때 뭐랄까 체크리스트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구성 방식이요. 그 구성 방식이 마케팅 퍼널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퍼널에 맞추어 퍼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케팅 퍼널이라는 게 뭐냐면 마케팅 퍼널이라는 거는 그 고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로 따지게 되면 이제 등록까지 하게 되는가.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드리면 요 챕터 1장부터 9장까지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은 표적곡이 얘기예요. 표적이 잠재에서 관심에서 구매에서 팬으로 바뀌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가 명확합니다. 표적에서 잠재에서 표적에서
잠재에서 관심에서 구매, 관심에서 구매에서 팬까지 바뀌는 요 순서. 이 순서가 명확합니다. 이 순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된데, 이게 왜 체크리스트가 되냐면 학원에서 마케팅을 제대로 하려면 순서가 명확하다는 얘기는, 다음 순서로 넘길 수 있는지 체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순서로 넘길 수 있는지 체크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꾸로 역발상으로 이제 반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각 단계마다 고객은 고이냐, 스톱이냐, 이걸 갖다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를 한다라면 왜 고를 하는지, 스탑을 한다라면 왜 스탑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고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 우리 이제 고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톱할 이유는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탑을 할 이유는 제거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신규생이 많이 안 들어온다라면, 어느 단계에서 누수 현상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요 인증글들을 보게 되면 그런 고민들이 엿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신규생이 안 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어, 표적에서 잠재로 안 넘어가나? 잠재에서 관심으로 안 넘어가나? 관심에서 구매로 안 넘어가나? 구매에서 팬으로 안 넘어가나? 이것들을 각각 체크해서 늘릴 수 있어요. 신규생이 안 오는지보다는 그냥 학생 수가 왜 안 느는지, 변화가 없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가장 뛰어난 점이에요. 이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책들은 꽤나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천 도서에서 이제 뭐 마케팅 설계자 같은 책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로직을 설명하는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의 마케팅 책들에서 좀 실전적이고 순서를 잘 잡아주는 책이라고 한다라면 그 책들은 거의 다 이 이론을 다룹니다. 어, 어렵게 얘기하느냐, 쉽게 얘기하느냐, 약간 요 정도 차이가 있고, 예시가 내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정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모든 책은 결국에 이 내용을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전적인 내용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제가 듣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듣는 강의들은 거의 다 이제 학원이 아닌 다른 업종이거나, 다른 그 대형 교육기관이거나 뭐 이런 전문가한테 개인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강연을 봤을 때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강의를 해서, 어, 학생 수를 굉장히 이제 수강생 수를 많이 늘리시는 그런 분도 봤어요. 네. 그 강의가 몇백만 원짜리 강의였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건데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실천이 안 되니까 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실천이 되도록 강의를 만드신 건데 그런 강의가 보통 몇백만 원짜리 강의로 팔리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즉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책이 생각보다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책에서 첫 번째 보실 거는 이제 왜 학생 수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명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할 때 포커스 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또 뭐냐면 순서대로 확인하는데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게 또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있긴 한데 이 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 학원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 이거를 설명하는 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에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학원을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총 9장 중에서 앞 단계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실 거고요. 학원을 오픈한 지 좀 되었고 좀 더 성장시키고 싶은 곳이라고 한다면 앞에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전제하에 뒤에 것들을 좀 신경 쓰시는 쪽에 포커스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규 학원이라면 뭐 초반 초반을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오픈된 지, 운영된 지 꽤 된 학원이다. 역사가 있는 학원이다. 그러면 이 학원이라면 후반부를 적극적으로 따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역사가 있는 학원이라면 7, 8, 9장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7장에서 9장 사이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재원생 만족도를 높여서 추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학원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마케팅 전략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고요. 이쪽이시라고 한다면 특히 초반 이제 1장부터 어디까지는 최소한 보셔야 되는 거냐면 6장까지 보셔야 돼요. 1장에서 6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6장이 구매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6장까지 도착해야지 등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규 고객을 늘리고자 하는 전략 파트인 거고, 이쪽 파트는 이제 재원생을 안정화시켜서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의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한번 이 장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표적 고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나랑 잘 맞는 학생, 학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요. 요 파트를 보게 되면, 나랑 잘 맞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시를 든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은, 뭐, 책을 읽고 읽는 것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아이인지, 뭐 엉덩이에 힘이 있는 친구인지, 우리 애가 영어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이런 부모인지, 이런 식으로 대상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나랑 잘 맞는 학생, 학부모를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보통 고객 분석하는 방법인 건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STP 전략이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객 분석 및 분류의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제 분석하시는 게 이제 가장 클래식한 방법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년이라든가 거주지라든가 뭐 예를 들면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의 실력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 인구 통계. 만약에 이제 여기 인구 통계를 검색한다고 따지고 그런 것들이요. 아니면 뭐 어떤 특정 학교 학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원장님 학원에 몇 학년이 제일 많으세요? 원장님 학원에 어느 아파트 단지 애들이 제일 많이 오나요? 원장님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보통 연봉 어느 정도이실 것 같나요?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평수부터 아니면은 그들의 이제 뭐 평당 얼마 정도의 아파트를 살고 있을까요? 뭐 아이들이 보통 오게 되는 아이들이 그 어느 정도 학습 이력이 있다든가 뭐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남학생이 많나요? 여학생이 많나요?
어디 학교 애들이 제일 많나요? 이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학원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정리가 된 데이터가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래야지 이제 아, 내가 이런 학생이랑 잘 맞는구나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저게 많이 통했는데 요즘은 개인의 취향이나 니즈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키워드 중에서 이제 옴니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식성이에요. 이것저것 다. 그래서 취향이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통계는 확 그 인구 통계학적인 거 이거는 이제 이거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숫자만 세면 됩니다. 나눠가지고 숫자만 세면 돼요. 숫자만 세면 돼요. 숫자만 세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여서 이걸 안 하면 안 한다? 아니요. 해야 돼요. 이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고객 분석의 분류 방법이 뭐냐면 감각적 분석입니다. 이거를 용어를 감각적 분석이 아니라 뭐 다른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각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아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올 만큼 되게 세분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는 감성적 분석, 감각적 분석인데 아 내가 이제 어떤 뭐 성향의 학생과 잘 맞는 것 같다. 어떤 뭐 성격의 학생과 잘 맞는 것 같다. 뭐 부모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 뭐 등등등 어떤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아 나는 이런 말 하시는 분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라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감각적으로 느끼시는 거죠. 어 오히려 이게 어려워 보이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 어떤 사람이랑 잘 맞을까? 쉽게 말하면 내 이상형 찾기 같은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랑 잘 맞는 것 같아. 아, 이런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물론 연애할 때도 이상형 찾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이상형 찾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를 찾는다라는 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본인이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아, 나는 보통은 몇 학년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고 잘 따라오는 것 같고, 우리 학원은 뭐 어느 지역 학교에 뭐 어느 아파트 단지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것부터 그 중에서도 성격이 이런 애들이 좀 우리 학원에 잘 버티고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상대방을 안다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책을 9장까지 정말 심도 깊게 보셨다면 이 책에서 마케팅 책에서 대다수 읽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결국엔 심리학인가? 네. 결국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말하면 물건을 팔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일 텐데,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상대방한테 팔려면 상대방이 이걸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살펴봐라, 고객을 관찰해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마케팅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발명품을 만들고 해서 그 상품을 개발했던 사람인데 예를 들면 실버 상품을 만들려고 본인이 실제로 노인처럼 생활을 하다가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내가 노인의 입장이 되어서 불편한 것들을 다 느껴본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회사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관점이 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하다 보면 이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학원장뿐만 아니라 대다수 업종이 이걸 잘 못해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니까. 근데 어쨌건 일단 첫 번째 뭐냐? 아, 내 고객이 누군지는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고객이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표적 고객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만들어라. 우연한 기대에는 광고하지 말아라 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렇죠? 독특한 판매 제안을 해라. 독특한 판매 제안이라는 거. 새로운 것은 없다. 고객 마음속 진짜 의도를 헤아려라. 진짜 의도. 혼란스럽게 하면 고객이 잃는다. 상품을 판매할 때 주목받는 방법. 최저가 정책은 설득력이 없다.
제안서 작성할 때 중요한 질문, 표적 고객이 원하는 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서, 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서나 독특한 판매 제안이나 광고 문안 작성하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아, 이거 하나하나 다 써먹을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랑 잘 어울리는 이상형이 누군지 알았다고 쳐요. 날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 쳐요. 내가 그런 나의 이상형을 찾았어요. 나의 이상형 고객을 찾았다면, 네, 그 다음 단계가 된 게 뭐냐면 그 이상형을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꼬신다? 설득한다? 이게 더 잘 기억되실 것 같아서 과격한 단어를 쓰겠습니다. 꼬시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거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자, 요게 이제 여기의 핵심인 건데,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설득이 되려면, 이게 말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려면, 완성되려면 필수적인 이제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고객이 누군지, 이상형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상형 분석 끝 돼야 돼요. 이상형 분석은 어떻게 하자고요? 네. 여기에서 고민해서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있죠? 이상형 분석 좋아 끝났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상형에게 어떤 멘트가 통할지 네,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멘트가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알았다고 한다면 뭐냐면 언제 그 멘트를 그 이야기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 멘트 우리가 멘트라고 하지 말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단어로 쓸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혼동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어떤 메시지가 통할지 이거하고 언제 그 메시지를 이야기할지 언제 메시지를 이야기할지 요 얘기 있죠. 자, 그럼 메시지를 정하고서 적정한 타이밍에 적정한 방법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네, 광고라고 합니다. 이걸 광고라고 해요. 이걸 광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학원 광고할 때 신규반 개강 이게 이상형을 고려한 멘트일까요? 파닉스반 오픈 땡땡학원 뭐 3월 며칠, 5월 며칠 설명회 합니다. 뭐 고객님들 설명회 진행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이상형한테 그 메시지가 통할지를 알고 적정한 타이밍에 적정한 방법으로 얘기한 걸까요? 언제 어떻게? 이게 광고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이렇게 따져보면 광고가 아닌 거죠. 딱히 광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상형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이 광고를 했다. 메시지를 전달을 잘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 이상형이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이상형이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 단계가 뭐냐? 1장과 2장을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형도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반응한다라기보다는 반응 전에 그냥 나라는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고 볼게요. 시작하고 호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요 단계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마케팅을 연애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왜냐면 그게 이해하기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쟤도 나를 좋아한다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뭐냐면 내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호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만나던 그녀. 그러면 얼굴만 아는 사이가 된 거죠. 뭐 운동하러 갔다 매일 만났던 그녀. 그럼 이제 얼굴만 아는 사이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눈인사라도 하게 되면 저 사람도 나를 아나 보네. 아는 척하네. 뭐 이제 오다 가다 인사하는 사이는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인사 정도 하는 사이가 된다. 바로 뭐냐? 1장과 2장을 제대로 했다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장인데 그러면 볼게요.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고 호감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한다라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다 가다 얼굴 알다가 눈인사 정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이게 듣고 계신가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오다 가다 얼굴 알고 얼굴 안면 트고 어,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이게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만한 전략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객 생애 가치를 고려하라. 뭐 소셜 미디어가 만병통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게 되는데 뭐 대놓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쵸. 호감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천천히 서서히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전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급하게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두려움을 느끼거나 부담감을 느껴서 이제 하고 이제 뒷걸음질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서히 다가가라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하고 앞으로 오래 볼 거니까. 오래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네, 고객 생애 가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필요한 게 있는데 호감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광고를 넘어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메일 같은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뭘 해야 되는 거냐? 급하게 마음 먹으면 상대방이 도망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네. 그걸 고려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해라. 라고 이 개념을 얘기해 주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이메일이다, 소셜 미디어다, 보편 마케팅이다. 어쨌든 상대방하고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얘기예요. 사실 뭐 3장은 내용이 짧으니까 1장과 2장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호감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어, 호감이 올라간 상대를 대상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1에서 3장까지 제대로 했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호감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호감 다음에 필요한 게. 아니, 뭐 막말로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호감을 증폭시키고 기회라도 만들려면 해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할까요? 일반적으로, 네. 선물 공세하든가 칭찬하든가 이런 거잖아요. 칭찬할 것인가, 뭐, 선물 공세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윤리적 뇌물을 활용해라.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라.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기 관리, 나의 매력도 관리해야 되죠. 이상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과정상으로는 단계적으로는 되게 맞는데 실전적으로 만약에 이걸 보고서 써먹는다고 한다면 이해해야 될 장이 있고 따라해야 될 장이 있거든요. 따라해야 될 장이 있다고 한다면 2장은 따라해야 돼요. 1장하고 2장은 따라해야 돼요. 여기는 따라해야 될 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니까. 3장하고 4장은 개념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나한테 호감이 많은 고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이라는, 아까 연애 말고 이제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한 명인 게 좋을까요? 여러 명인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여러 명인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 명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한 명한테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명을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이제 요 장입니다. 여기는 그냥 관심 고객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장이긴 해요. 안타깝다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많이 이제 할애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어장 관리하는 방법 설명하는 것 정도인 건데 사실 요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요게 문맥상으로는 되게 맞는 내용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딱 보셔도 다른 챕터에 비해서 이 4장이나 5장이 되게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선 다른 책에서 추가로 참고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방법이 그 트렌드가 있어요. 보통 관리하는 방법이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메일이거나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편물이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커뮤니티거나 웨비나로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게 약간 유행은 탄다. 이 어장 관리법이 유행을 좀 탄다. 이거를 참고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유행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책에서는 요 내용을 갖다가 깊게 다루진 않는데 이 어장 관리하기 위해서 유행하는 방법으로 요즘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얘기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네이버 플레이스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을 하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 게 다 이쪽입니다. 이거는 이 책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적인 방법은 사실 다른 강의나 다른 책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관건이에요. 여기는 그냥. 자, 그러고 나면 이제 6장인데 6장이 구매 고객이잖아요. 구매 고객.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이제 또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따라 해야 되는 전략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고객이 뭐하고 스탑을 고민할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구매를 시키기 위해서 장애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이에요. 그래서 요 파트는 저건데 여기도 사실은 만약에 한다라면 어,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책에서 참고하는 걸 권장을 드렸잖아요,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약간 그래요. 여기도 여기서 참고하면 좋은 책들은 아까 보시면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이라던가 팬 마케팅 같은 키워드로 보시는 게 낫고요. 이것도 이 파트가 여기서 이해는 되는데 얘도 다른 책 또는 주제로 추가 참고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도. 그럼 이제 여기는 뭘 보는 게 좋냐면 보통 이제 멘트, 그러니까 고객 심리, 그 다음에 멘트거나 화술, 세일즈 멘트거나 세일즈 화술, 멘트거나 세일즈 화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간 후킹, 뭐 아니면 뭐 카피라이팅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참고하실 수 있으시면 좋아요. 특히 여기는 세일즈 멘트 쪽이 많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이제 신규 상담 강의도 그러니까 요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거죠. 요쪽에 이제 구매 고객이니까. 요거는 요런 저라면은 요런 주제로 책을 좀 읽거나 참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음 업무사 40기에서 읽을 책도 사실 요쪽 파트의 책이긴 해요. 뭐 1초 문구라는 책. 여기 이제 다음 기수 책인데 요 책도 그쪽의 파트이긴 합니다. 고객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권의 책이 있죠. 뇌과학 책도 있고 고객 심리에 관련된 책도 있고 CS 관련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일 거고요. 요거는 따라해야 되면서 추가로 필요하다라면 다른 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요 키워드거든요.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인다라는 거. 생애 가치라는 건 이 개념이에요. 이 학생이 만약에 한 달 학원비가 30만 원이라고 따졌을 때 얘가 우리 학원에서 2년을 다녔어요. 1년에 30만 원씩 했을 때 1년에 360만 원. 2년을 다녔으면 720만 원. 그럼 이 친구가 나한테 내는 학원비 2년치 총액은 720만 원이죠. 이게 고객 생애 가치거든요. 그 고객이 나랑 인연을 맺어서 2년이 끝날 때까지 나한테 지불한 모든 돈, 가치.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나하고 인연을 맺었던 그 생애 동안에 낸 돈 해서 고객 생애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2년 다닐 거 3년 다니고 3년 다닐 거 5년 다니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원 기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라고요? 재원 기간 늘리는 거예요. 재원 기간 늘리는 거. 음. 여기에 이 7장과 8장은 뭐냐면 재원 기간 늘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원 기간 늘리는 방법. 재원 기간 바로 뭐라고요? 이게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재원 기간을 늘리기 위한 고객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고요. 당연히 여기에 이것도 되게 실제적인 챕터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학원이 오픈한 지 좀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 주제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원하는 것을 팔 때 필요로 하는 것도 함께 제공하라. 뭐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한 편의 드라마 연출하기, 뭐 마찰 줄이는 법, 고객의 가치 있는 목소리를 내는 법, 뭐 문제를 털어놓는 방법, 즉 컴플레인 처리에 관련된 것들 많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가격을 올릴 건지, 추가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법, 빈도 늘리는 방법 등등등.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재구매를 촉진시키거나 이런 쪽의 전략이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보실 만해요. 그래서 컴플레인 처리, 가격 처리 기술에 관련된 게 나와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추가로 책을 보려면 책의 분야가 많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웬만한 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상담 문의는 꽤 오는데 등록률 자체가 조금 아쉽다라고 한다면 혹은 퇴원생 숫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나 점점 늘어나고 퇴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쪽을 좀 많이 보시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신규생 문의가 안 온다라고 한다면 앞에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추천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라 공짜 마케팅에 의존하지 말아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브랜드 구축이거나 네,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이에요. 브랜딩 구축하고 뭐 이제 브랜딩을 구축하다 보니까 뭐 이제 소개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 파트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 책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와 있어서 책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책이긴 한데 챕터의 세부 목록을 보시게 되면 숫자가 다른 것처럼 조금 힘을 들여서 많이 길게 얘기한 챕터도 있고요. 그냥 구색 맞추기처럼 필요하니까 이제 맞춰놓은 챕터도 있는데 이 챕터도 약간 그런 챕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추천 시스템을 받는다라는 건, 어, 글쎄요. 이쪽 파트로 딱히 읽을 만한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굳이 말하면 앞에서 봤던 심리 쪽을 본다라든가, 뭐 감성 마케팅, 뭐 이런 거를 많이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참고해서 확인해 볼 만한 거는 없거든요. 그 브랜딩에 관련된 거니까 브랜딩 관련 책을 보신다든가, 이쪽이어서. 어쨌든 요게 여기서, 그쵸. 책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필요한 내용인 건 맞는데, 여기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내용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책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이 1장부터 9장까지 차례대로 가셔야 될 길이에요. 그거를 순서대로 정리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정리가 잘 되는 책이에요. 물론 작가가 좀 힘을 들여서 챕터마다 이제 균일하지 않고 어디는 되게 설명 많이 하고 신나서 설명하고 어디는 좀 약하게 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 구성 자체가 여러분이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책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들은 뭐 다른 책에서 참고하면 되니까요. 네, 그것 각각의 또 영역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은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걸 다시 활용하실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분들이 쓰는 인증글에 본인들이 하시는 고민이 그대로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책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순서대로 가시면서 내가 1장에서 해야 될 거 다 하고 있나? 2장 건 하고 있나? 3장 건 하고 있나? 이 얘기예요.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장부터 9장까지요. 각 장마다 뭔가 해당되는 거 하나씩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고객을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다리가 끊긴 거죠.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다리를 연결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때 가서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마케팅 설계자 같은 책을 같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에 그 1인 학원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거나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시는 걸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도 괜찮아요.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 절판되었다가 몇 년 만에 복각되어서 다시 나온 책이거든요. 네. 브랜든 버처드의 백만장자 메신저라고 굉장히 옛날에 쓰여진 책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괜찮아요. 이 책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어 1인 원장이거나 또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고민이라면 볼만한 책으로 일단은 이 책도 같이 그냥 이런 책들은 전부 다 그냥 이거 먼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고 단계별로 설정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책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각 단계마다 고객은 고를 할 수 이유가 있고 스톱할 이유도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라면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했던 전략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예시? 자, 실제 예시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고객이 각 단계마다 등록하니? 등록 안 하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짜는 걸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만약에 3월 달에 신규생을 받아야 된다고 쳐요. 3월 등록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그러면 단계부터 고민합니다. 단계부터 고민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게죠. 표적, 잠재, 관심, 구매, 팬. 요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실제 행동 전략은 이겁니다. 첫 번째 뭐를 하느냐? 표적 고객부터 정해요. 네. 1. 분석해서 표적 고객부터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아, 이번에는 초3 신규 파닉스 반 모집하자. 여기가 좀 많이 모일 것 같다. 기초반들 많이 모집하자. 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대상자가 정해졌으니까 2단계 뭘 합니까? 이들한테 광고 메시지 짜요. 어, 대상에 맞는 광고 메시지 짭니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죠? 네, 광고를 집행합니다.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표적 고객이 잠재 고객이 될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 뭐라는 거죠? 네. 일단 눈에 띄고 상대방이 날 본 적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했던 거였어요. 2단계에서. 이걸 광고한다고 제가 등록시킨 건 아닌 거니까. 자, 그럼 3단계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학원에 찾아왔을 때 등록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찾아오도록 이유를 만들어 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설명회라든가 뭐 체험학습 같은 걸 진행을 한 거죠. 이 학원 가면 지금 뭐 한다. 지금 가야 괜찮다. 라고 만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광고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광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네. 광고 메시지는 가장 많이 쓰는 건 네. 학원에서 땡땡땡을 합니다. 오세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뭐랄까요? 음,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그,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음, 이걸 갖다가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요 단계에서 O 할 수도 있겠죠. 고. 2단계에서, 그래, 학원에 광고 봐야지, 못 봐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동감이 어디 갔을까? 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스탑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쵸? 스탑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고한다? 그럼 광고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광고 보고, 광고 보고, 다음 단계로 가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광고하는 게 뭐냐면, 네, 오세요, 예약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광고를 했는데 예약률이 떨어져. 그럼 광고 보고 광고는 본 것 같은데 예약을 안 하네.
그럼 뭐 합니까? 네, 다른 광고를 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OX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예약하신 거죠. 그럼 이제 일단은 학원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다 이 얘기예요. 그쵸? 학원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 하시는 분이 있고 X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학원에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설명회를 듣던 뭐라든 했습니다. 그럼 고에 고를 했다라면 학원에 설명이 왔으니까 설명이 왔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여러 명 중 한 명으로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 명 중 한 명으로 만났으니까 네, 1대1로 만나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 1대1로 만남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대1로 만남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1대1로 만남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 신청하세요. 라는 멘트를 써요. 근데 만약에 왔는데 설명회는 참석했어요. 반응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경험해보고 결정하세요. 하고 이제 체험학습을 추천합니다. 또는 어떻게 하는가?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 연락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상담 신청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예약하세요 시켰으니까 예약을 해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네, 학원에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담 신청하세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4단계 바로 뭐냐면 저걸 하는 거죠. 그 호감을 증폭시켜서 봄에 등록하게 만든다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하시는 분은 뭐냐면, 네, 상담 신청해서 상담 받고 등록하시는 분입니다. 네, 상담 신청하셨으니까 상담을 하고서 상담 등록해서 등록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담을 받았는데 등록을 안 해.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다시 돌립니다. 설명이 있는데 해보시겠어요? 있는데 또는 뭐 체험학습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요게 필요한데 그럼 요거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얘기예요. 어, 지금 제가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개념이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고하면 다음 단계로 보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X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반응이 없으면 앞 단계로 보내요. 학원에 찾아올 만한 걸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설명회이거나 체험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X를 하면 앞 단계로 다시 보내요. 어떻게? 다시 설명회나 체험학습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다시 관리한다는 얘기는 다시 광고 보게 하든가 앞 단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되면 다음 단계로 보내는 거고 안 되면 전 단계로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상담받았는데 등록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전 단계로 보내요. 학원에 와서 체험학습 하든가 설명회 하라고 전 단계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 다음 단계, 노 하면은 전 단계.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 하고서 상담 신청을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회를 하고서 상담 신청을 한 사람은, 그래, 설명 상담하면 돼요. 근데 설명회를 했는데 상담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담 신청을 안 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다시 설명회를 듣게 하든가 뭐 체험학습 있으면 다시 이런 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제가 설명회를 한 다음에 상담 신청을 안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설명회가 지금 당장 잡힌 게 없어.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다음 설명회 할 때까지 이 사람한테 꾸준히 메시지 보내서 관리하다가 다음 설명회 때 다시 땡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루트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는데 이거의 결론이 뭐냐면 항상 고스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객이 승낙하면 다음 단계로 보냅니다. 근데 고객이 거절하면 지금 단계를 다시 하거나 이전 단계로 보냅니다. 다시 단계를 밟도록 한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회 한 번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설명회를 했으면 설명회 끝난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다음 단계가 내가 세팅을 해놔야 돼요. 설명회가 끝나고 방학 특강으로 유도를 하든가, 설명회가 끝나고 1대1 상담으로 유도하든가, 설명회가 끝나고 간담회로 유도하든가, 설명회가 끝나고 등록으로 유도하든가. 근데 설명회가 끝나고 반응이 없으면 반응이 없으니까 다음 설명회 때 다시 초대하든가, 반응이 없으니까 설명회 말고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인 체험학습을 신청하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단계를 다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가 연계가 안 돼 있으면. 자, 그럼 이걸 지금 만약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여름방학 특강 때 학생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학생들한테 그 학부모한테 특강 들으세요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론을 적용해 보면 여름방학 특강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6월이나 6월도 빠르죠. 보통 7월 달쯤 특강 공지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 하는 사람도 있고, 스탑 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쵸? 고 하는 사람은 특강 들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스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하겠다고 컴플레인 나올 텐데, 학부모를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 그때 가서? 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냅두실 거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고민할 건 뭐냐면, 첫 번째, 어, 스탑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 이거랑, 또는 스탑할 때 다른 대안이 없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스탑할 때 줄일 방법이 없을 것 때문에 줄이려면 그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설득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했냐면 그래, 자연스러운 설득을 위해서 설득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보통 5월 달에 간담회를 했어요. 그럼 간담회 때 무엇을 하냐? 간담회니까 학생 개별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담회 때 학생 개별 피드백을 할 때 학생의 장점도 이야기하지만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 것들 추천해 줬습니다. 말 그대로 추천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추천해 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6월쯤에 어 추천해 준 것들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리마인드 시킨다가 별거 아니고요. 어머니 그때 제가 말씀하는 거 기억하시죠? 내지는 상담할 때 어머니 이번에 아이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꼭 고민해봐 주세요. 그래서 리마인드 시킵니다. 왜 그러냐? 상대방이 내가 추천한 것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프레임을 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7월 달에 상담하면서 그 추천해드린 것 제가 해결책을 고민해봤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어떨까요? 하게 되면서 아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그 추가 프로그램을 공지합니다. 이게 바로 특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더 낫죠. 근데 이렇게 해도 뭘 할까요? 이렇게 해도 뭐가 나옵니까? 보도 나오고 스탑도 나와요. 이렇게 해도 매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스탑을 못하게 하고 그럼 이제 스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탑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스탑을 선택 못하도록 시켰어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선을 돌린 게 뭐냐? 어머니 방학특강 이번에 하는데요. 그럼 뭐가 되죠? 방학특강을 할까 말까가 돼요. 근데 그래서 방특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할까 말까에서 어디로 바뀌었냐면 A 할까 B 할까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머니 방특 선택하세요. 이번에 문법 특강도 있고 독해 특강도 있는데 어떤 거 하실래요? 문법 하실래요? 뭐 독해 하실래요? 뭐 원어민 회화 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머니 방특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가격 특별 할인 하거든요. 가격 특별 할인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슈퍼 얼리버드는 얼마고요. 뭐 얼리버드는 얼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스탠다드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벤트로 가격 할인할 거거든요. 하게 되면 엄마는 슈퍼 얼리버드 받기 위해서 좀 빨리 등록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까 말까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스탑이 줄어들든가 스탑이 사라지든가.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제가 5월 간담회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원장은 대략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5월 간담회 때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원장은 5월 달쯤부터 분위기 잡으려면 네, 원장은 4월에는 특강 컨셉에 대한 구상은 종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5월 달에 자연스럽게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실 건 뭐냐? 방특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학원에서 운영을 할 때 원장님 지금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냐면 지금처럼 어,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절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를 짜다 보면은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렇다고. 이런 생각해보면 8월 달에 방학 특강에 7월 달엔 공지하고 돈 받아야 돼. 근데 7월 달에 갑자기 공지하게 되면 저거 할 거야. 그러면 6월 달부터 서서히 설득해 볼까? 그럼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 지금부터 뭐뭐 해야지만 그때 가서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할 때가 아니고요. 그건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방학 특강,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 원장님은 이미 다 끝나고 맡겨놓고 그냥 원장님은 그 후에 거를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장님 방특을 준비한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조금만 그 속도를 내시면 운영이 조금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 결국에. 그래서 매번, 이때 오케이 하면 다음 단계, 오케이 안 하면 어떡하지? 야, 거절한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돼. 뭐 다른 방법 없을까? 뭐라도 하나 만드는 거죠. 거절한 사람한테. 뭐 이벤트를 해줄지, 프로모션을 줄지, 다른 설명에 참석시킬지, 체험학습을 보낼지, 상담을 다시 1대1로 잡아볼지, 이런 것들. 그게,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여름방학 특강 같은 거 좀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실 5월 달에 연휴도 길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또 그것도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다 하셔야 돼요. 5월 달 연휴 대비도 이미 계획 끝났어야 되는 거고,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 대비는 준비 다 끝난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액션만 취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시고, 계획과 기획을 하는 게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업무라면, 원장님의 머릿속에서는 한 3, 4개월 정도 먼저 내다보시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3, 4개월 내다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 그 순서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 굉장히 실전서이고 실용서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사이에 또 이제 가셨을 거니까 한번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의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저는 엑스마인드라는 거 쓰세요. 네, 쓰고 있어요. 그 박수경 원장님 얘기하신 거 엑스마인드인데 제가 맥북이어서 이거 쓰고 있고요. 그 여러 번 쓰실 거면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쓰는 엑스마인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맥북용인 것 같은데 저 이거 유료로 쓰거든요. 유료로 쓰는데 맥북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쓰게 되고 있는 건데 1년에 얼마지? 근데 이 정도 돈 내요. 그래서 이거를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여러분이 쓰실 거라면은 그냥 무료로 써도 괜찮은 거. 저는 이게 쓰던 거고 이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공유 파일 만들려고 어쩔 수 없이 돈 내고 쓰는 건데 여러분이 혼자 쓰실 거면은 저기 그 알집에서 만든 이드로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알집에서 만든 이드로마인드 있습니다. 요거 무료로 쓰실 수도 있고 유료로 해도 가격이 싸요. 핸드폰 뭐 PC 다 되시고요. 되기 때문에 요거 쓰시는 거 좋아요. 새학기 이벤트 하네요. 그러시면 더 좋죠. 무료로 쓰셔도 괜찮고 마인드맵은 사실 기능이 거의 비슷해서 유료로 쓰셔도 괜찮고 그래서 요거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이드로우 마인드. 이게 차라리 추천할 만한데 간혹가다 착각하시는 것들이 마인드맵이 기능이 별거 없어요. 그냥 가지치기 하는 것밖에. 그래서 어떤 거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냥 저는 저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익숙하니까 저는 저걸 쓰고 있는 건데 저거 쓰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이게 무조건 추천한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차라리 이걸 보시면서 아 저렇게 정리하면 좀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차라리 생각 정리에 관련된 책을 보시는 게 추천드려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 생각 정리 기술, 뭐 로지컬 싱킹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보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구조적 사고 하시는 법을 연습하시는 게 이제 조금 더 차라리 낫다. 그런 걸 공부하시면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다. 왜냐면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로지컬 싱킹, 뭐 생각 정리 기술, 뭐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사고법 도감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의 순서를 짜는 구조화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인데 실전서는 아닙니다. 책을 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보면서 자꾸 시도해봐야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종류의 책이면 독서법 책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독서하시면서 독서법 책을 따로 보신 적 있습니까? 독서를 하면서 독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독서 방법에 관한 책을 별도로 보신다라면
그런 성향의 분들이라면 네, 로지컬 싱킹, 뭐 생각 정리 기술, 사고법 이런 종류에 관련된 전내 사고 뭐 이런 생각을 구조를 잡는 책들을 보셨을 때 재미를 느끼고 효율성을 느끼실 겁니다. 독서를 하기 위해서 독서법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요참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화면을 열심히 보고 계신 분이겠죠?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MJ 원장님, 마이크 키실 수 있으시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뭐 굳이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별거 아니고요. 그냥 어느 대목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여쭤보고 얘기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없으시면 뭐, 자, 우리 박수경 원장님 지금은 대화 가능하신가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이번 책 다 보셨을까요? 1챕터 다 봤습니다. 1챕터 보셨으면 시작은 잘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 책 읽고 제일 그래도 1챕터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게 예전에는 모객을 할 때 사실은 지금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형 브랜드랑 소형 브랜드의 그 뭐지 마케팅이 달라야 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소형인데 대형처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 학원이 알려지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1인 원장이고 되게 작은 포션을 그리고 원서 중심이기 때문에 되게 작은 포션인데 그래서 저에게는 이 책이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저한테 있어서 표적 고객을 생각하게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모객을 할 수 있지? 이렇게는 생각해 봤지만 나에게 표적 고객이 누구지? 그러니까 나랑 잘 어울리는 학생들은 누구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의미 있는 광고도 그 사이에 두 개 만들어 봐서 의미가 되게 컸습니다. 그게 사실 표적 고객이 중요하다라고 머리에서 이제 이해를 해도 막상, 야, 그래서 내 학원은 나한테는 이 사람이 표적 고객인 것 같아라고 그렇게 찾아내는 건 또 이게 아는 거랑 실체랑 또 다르거든요. 어떠셨어요? 그게 바로 이게, 아, 얘네가 나한테 정말 좋은 학생이구나라고 바로 떠오르시던가요? 제가 원하는 학생들의 스타일들이 있었고요. 저희 원을 오랫동안 다니시는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좀 있어서 GPT 돌렸죠. 아, 돌리셨어요. 그 돌려서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좀 내가 생각한 거랑 많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 GPT가 좀 정확하게 정리해 줬어요. 정리를 해줬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유의미한 광고도 두 건 하셨다고 했는데 그 광고가 네. 유의미했다라는 건 원장님 보시기에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좀 다른다라는 걸 체감하신다는 뜻일까요? 이게 사실 유의미하려면 그 광고를 보고 저한테 이제 등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광고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노출이 많이 됐다. 조회수가 늘었다. 네. 예, 예전에는 전 되게 작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릴스 올려도 그냥 뭐 저의 지인 원장님들이 주로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냥 광고가 많이 이게 돈이 계속 나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점검을 해볼게요.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게 되면 표적 고객을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표적 네, 고객을 잡고서 광고 조회수 늘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이 없다는 건 잠재나 관심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스탑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이렇게 볼게요. 원장님 광고를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걸 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 광고 보면 거기 보통 행동 유도 버튼이라고 있어요. 더 알아보기냐, 뭐 어디 넘어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뭘로 설정하셨나요? 프로필 보기. 프로필 보기. 음. 네, 그러면 볼게요. 내 광고를 보고 내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보게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프로필 보기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거기서 프로필 보기에서 프로필에서는 어디로 넘겨야 되는지 설계하셨나요?
프로필에서는 제 블로그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필에서 블로그로 가도록. 음. 네, 그러면 프로필에 링크를, 블로그 링크를 걸어 두셨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링크가 네. 블로그 첫 번째 대문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링크가 블로그의 특정 글로 가는 건지. 아, 대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대문으로 갔어요. 그럼 대문으로 간 엄마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 중에 무슨 글을 읽어야 될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게 나를 어필하는 게 더 유효했을까? 아니면은 이게 넘어간 글이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한 글이어서 그 글을 보게 만드는 게 더 유효했을까?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글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링크를 그렇게 틀어보시는 게 차라리 효과가 더 나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분들이 프로필 보기를 눌렀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검증해야 될 게 원장님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게 광고 조회수는 늘었습니다. 프로필 보기 숫자가 카운팅이 되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에선 보일 거니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 저쪽 가서 이거 확인해 보셨네요. 블로그의 방문자 숫자가 늘었나 줄었나. 네, 그건 늘 어때요? 체크했습니다. 그럼 방문자 그 숫자 어때요? 올라가죠.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광고에서 프로필 보냈고요. 프로필에서 블로그 보냈어요. 네. 그럼 블로그에서는 어디로 보내실 거였어요? 사실은 블로그에서 밑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쵸? 네, 거기에 그냥 시간표랑 이런 것만 올려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전화 문의는 온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거기서 지금 누수가 생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네, 거꾸로 말하면, 야, 그럼 블로그에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제부터 볼게요. 블로그 대문을 보낼 거냐, 블로그의 특정 글로 보낼 거냐 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요. 둘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음, 건데, 왜냐면 이번엔 이렇게 돼보고 다음번엔 저렇게 돼봐서 훨씬 더 효과 좋은 걸 찾아가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네, 만약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글로 보내던, 블로그 대문으로 보내던 보냈다고 치죠. 네, 블로그로 대문을 보냈을 때 엄마가 느끼는 건 이 학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최근에 올라온 글이거나 인기글 같은 것들이 뭐가 나와 있는지가 이제 이게 핵심일 거고, 특정 글로 보냈다라면 그 글을 어쨌든 읽을 거니까 그 글을 딱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글을 클릭하자마자 글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제목하고 처음 몇 문장만 보일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문장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그 글을 끝까지 보게 만들 만한 뭔가가 없으면 글도 끝까지 안 가요. 음, 그렇죠? 그럼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도 항상 하는 게 첫 문장에서 안녕하세요 시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첫 문장에서 지금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문장인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 누구 이 얘기하기 벌써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끝까지 보냈다고 쳐요. 그럼 끝까지 글을 읽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하게 만들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음, 블로그 글을 끝까지 읽었다고 쳤을 때 블로그 글 하나를 읽고 이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학원에 전화해 봐야 되겠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쉽냐 어렵냐? 아, 어렵죠. 자, 글 하나만으로 나한테 전화하게 만드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않나요? 자, 그러면 글 하나만에 전화하게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아, 글을 여러 개 보게 만들어서 전화하게 만들든가 네, 아니면 전화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할 만한 무엇인가를 내가 중간 장치를 하나 더 만들든가. 아, 예를 들면 그게 마침, 그냥 설명이 하네? 가보던가, 무슨 뭐 신청하면 자료 준다는데? 뭐 신청해서 받는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들. 왜냐면 음, 전화해서 사실 목소리 들으면서 질문하고 뭐 하는 거는 부담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네, 만약에 2월 말이어서 우리 아이 학원을 바꾸겠다고 엄마가 강한 니즈가 있는 상태였었으면 내가 급하니까 전화해서 굳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굳이 전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게요. 엄마가 학원에 뭔가 연락해보고 싶은데 전화하는 게 엄마 입장에서 부담이 덜할까요? 아니면 카톡 같은 걸 하는 게 부담이 덜할까요? 카톡이나 문자 혹은 톡톡?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전화하게 만들면 좋긴 하죠. 당연히. 근데 네. 내가 만약에 오은영 박사급이면 당장 전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라면 나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대한 부담 없이 가볍게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깔아가지고 야 오은영 박사라면 3단계로 엄마가 전화하게 만들 수 있다고 치죠. 근데 나라면
그게 안 되니까 이거 단계를 늘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5단계, 7단계 이런 식으로. 가랑비 어쩌지? 음, 그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여기 나와 음. 있는 순서라는 게 다른 분들 되게 또 공감하시고 중요한 것일 텐데 이게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그래 광고 조회수 오케이 프로필 조회수 오케이 오케이 블로그 조회수 오케이 그다음에 뭘 쓸 건데요? 그거를 설정하고 그거 숫자를 세 가지고 이게 물길이 어디 딴 데로 안 새고 막힌 게 없이 그냥 술술술술 나한테까지 오는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검증해 가는 것이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게 마케팅이고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인 거예요, 결국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 광고를 다음번에 또 한번 테스트 해 보신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고 엄마 입장에서 이거 보고 어디 가지? 이거 보고 뭐 하지? 이거 보고 뭐 하지? 이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가느냐 아니면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덜컥하고 좀 부담감이 생기든가 끊김이 발생하는가 이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효율을 굉장히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다른 제 분들도 지난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고 다른 책들도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전화 연락하게 하면 좋겠죠. 근데 엄마가 쉽게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쉽게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설득을 덜 했던가 엄마가 쉽게 안 할 것 같은 부담감을 이겨내고서라도 나한테 연락할 만큼 내가 매력적이지 못하든가. 그러니까 매력 어필을 덜 했던가 매력적이지 못하든가 합니다. 그러면 매력 어필을 덜 했다고 한다면 매력 어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매력을 어필한다라는 거는 그쵸. 남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니 차별화 메시지니 뭐 포지셔닝이니 핑크 펭귄이 이런 얘기 다 그런 얘기인 거고 매력은 충분한데 어필을 제대로 못했네라고 한다면 그걸 어필하는 방법을 위해서 후킹이거나 카피라이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 결국에 책들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건 이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야 되는 이 얘기예요. 엄마가 여기까지 올까? 이거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다. 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수업할 때 애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얘들아 이거 알지? 이해하지? 알겠어? 뭐 애들이 대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적용시켜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거를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예를 들면 나는 7단계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3단계로 돼. 이거를 알아내는 과정,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그게 이제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학원들 컨설팅 할 때 마케팅 컨설팅 한다면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어, 어디에서 누수가 나고 있는가? 어디에서 연결이 안 되는가? 이 사람 스타일에 맞는 설계인가 아닌가? 그거를 찾는 게 이제 그 학원의 마케팅을 컨설팅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렇게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요 하시는 분. 이쯤 되면은 저도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저도 질문할 거 있는데 하시는 분 있으면.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이 깔릴 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네, 그 질문이 정답입니다. 항상 다들 그 다른 사람의 질문하는 것만 보시는 경우인데 본인 질문하시는 게 가장 남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이제 인증 많이 하신 분 중에 참석하신 분이 또 안 보여서 한번 여쭤볼까요? 또 한 분 정도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없으시면 자, 원모사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원모사 이번에 처음 참가했다 하시는 분 다 기존이시군요. 아니면 질문할까 봐 또 얘기 안 하시는지. 앞에서부터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봐야죠. MJ 원장님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패스한다고 하셨으니까 자, 지금은 얘기해 보실 만한가요? 뭐 기존 참가자이던 아니던 어차피
공부해 나가는 과정은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다들 학원장이시고 다들 고민이 비슷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박 원장님의 사례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니까 그거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외부 컨설팅 받으면 이것만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는 것 같죠? 저 이거 알아차리는데 컨설팅 받는데 이것도 한 돈 천만 원짜리 컨설팅이었어요. 제가 이걸 받아내는데. 그러니까 책에서 사실 저는 책을 좋아하는 게 가장 가성비 있는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 가격 한 2만 원 돈 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의 컨설팅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른 분, 우리 황 원장님 혹시 대화 가능하시면 아니시면 패스 아니면 우리 그레이스 원장님 아이폰 얘기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자, 뭐 대화들 안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원장님하고 제가 광고하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어, 만약에 엄마라면 요 단계에서 이걸 그냥 생각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부담이 느껴졌을까요? 요게 이제 가장 큰 인사이트이고 핵심이라고 느끼셨을 텐데, 마케팅이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 인간의 뇌는 두 가지의 시스템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그 심리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최초로 받았던 데니얼 카너먼에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이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과 감성이 존재한대요. 근데 결정을 뭘로 하느냐? 대다수의 사람은 이성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감성으로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뭐 책에 보면 이론적으로 되게 많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이 이야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옷장문을 딱 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왜 없습니까?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냥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물건을 살 때는 정말 필요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굳이 먹고 사는데 필요 없는데도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람은 사놓고 어떻게 하죠? 네. 그걸 이성으로 합리화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성으로 결정을 많이 하고 이성으로 합리화를 시킨대요. 자, 그러다 보니 결정할 때 감성이 직관이 무의식이 작용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은 생각하는 데잖아요. 그럼 이성이 작용하면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정을 쉽게 못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고통이나 결정하지 그 스톱하게 만드는 고통, 고민, 장애물을 해결해주고 치워주는 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엄마가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등록까지 했어. 카드까지 긁었어. 라고 스무스하게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게 설계가 잘 되면 난 그냥 정해진 루트대로 했는데 엄마가 결제하고 갑니다. 그게 안 되면 설득해야 되는 나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설득을 받는 엄마 입장에서도 이거 맞나? 괜찮나? 라고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요. 그럼 이제 설득을 당한 것 같이 느끼고 본인 결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감성이 중요하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방을 잘 살피셔야 돼요. 엄마 입장에서 이게 납득할 만한 걸까? 그냥 별 고민이나 생각 안 해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얘기를 해보고 그 과정을 검토해 보다 보면 우리 학원이 엄마들한테 어디까지는 어필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에서 요거의 매력을 좀 어필을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발견하실 거예요. 아마 각자가 이 단계에서 맞이하는 장애물이 다릅니다. 누구는 표적 고객을 찾는 것부터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어, 특히 학원을 이제 막 오픈하려고 하시는 경우는 아직 고객을 받은 게 아닌 경우가 이다 보니까
내가 누구랑 잘 맞는지도 있지만 내가 이 동네에서 어필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되게 난감해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표적 고객 자체가 문제이신 경우도 있고, 누구는 그런 분도 있어요. 학생 수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학생은 없다고 하신 경우도 있어요. 아, 나는 이런 학생 가르치고 싶은데 실제 우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저런 아이가 많다.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그 각자가 처한 그 장애물이 어디에서 누수가 생기는지가 다릅니다. 그걸 검토해 나가시는 과정은 이 전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그 엄마 입장에서 밟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한다, 뭐 세일즈 퍼널이라고 한다. 되게 학자마다 되게 다양한 용어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다 읽어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음, 그거에 대한 관점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케팅 강의를 수없이 많이 듣다 보면 결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귀결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계속 관찰하고 상대방에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 보시고 저희가 다음 기수가 이제 40기여서 아마 4월 7일 다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볼 책은 이제 이 책을 볼 겁니다. 일초문구라는 책을 볼 거예요. 이거는 요 기왕 읽은 책이니까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으로 따르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후킹에 관련된 책입니다. 후킹. 그래서 카피라이팅 후킹에 관련된 책인데 이 일초문구라는 책은 쓴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라면 장문정이라고 하는 쇼호스트 출신의 마케터가 쓰신 책입니다. 2021년도 책이고 후기도 굉장히 좋은데 이 책은 되게 빨리 보시게 될 거예요. 책이 두꺼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읽혀요. 그리고 어디 몇몇 챕터 같은 경우는 사례가 이거 그냥 가볍게 넘겨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원이랑 좀 달라서. 사실 이 책을 보기 전에 이 책 말고 다른 걸 보셨으면 하는 책이 있는데 장문정 저자의 더 유명한 책은 이 책입니다. 팔지 마라 사기 하라. 이 책을 안 보셨다면 이 책을 먼저 보세요. 팔지 마라 사기 하라. 그리고 저희는 이 작가의 최신작인 이제 일초문구를 이번에 읽고 팔지 마라 사기 하라는 원모서 예전에 했었습니다. 했던 책이고 이 책을 안 보신 분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린 책이어서 보시고 저희는 이번에 이 책을 할 거니까 이번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거를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한 권 보시던가 일초문구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원모서 참석 안 하시더라도 팔지 마라 사기 하라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장문정 작가 책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세 권 정도가 있어요. 팔지 마라 사기 하라, 일초문구, 왜 그 사람이 말하면 사고 싶을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것도 있고요. 요거 이제 옛날 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왜 그 사람이 말하면 사고 싶을까 같은 경우도 이제 품절되고 절판되었다고 또 이게 이북인데 이북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팔지 마라 사기 하라가 좋습니다. 이 책 보시고요. 다른 책들은 패스.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일초문구는 이 작가의 최신 책이니까 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장문정 씨가 마케팅 연구소랑 마케팅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통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유튜브 가서 장문정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장문정 TV라고 하는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 가게 되면 이분은 보통 상품 언어라고 해가지고 그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한마디면 충분한데 이 책도 괜찮긴 해요. 근데 팔지 마라 사기야를 안 보셔도 무조건 팔지 마라 사기야를 보세요. 보시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재생 목록을 가지게 되면요. 화술과 화법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선택이거나 어휘 선택, 뭐 그다음에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세일즈 스피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쇼호스트다 보니까 하시는데 저 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강연 중에 그 인기 강연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차례대로 몇 개 보세요. 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해를 되실 거고 그러면 저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하시는 게 목차를 보셨을 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책을 안 보시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재생 목록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상담의 기술 10부작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오다 가다 운전하시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영상 하나당 15분 정도인 건데 저는 이분의 유료 강연도 들어봤고 유료 강연도 한 3개 정도 들어봤었고 그다음에 이 유튜브 채널 영상도 봤고 책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책 다 보고 했는데 다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시간 없다 오다 가다 운전길에 유튜브 영상 이분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화법이나 화술에 대한 거, 단어 선택에 대한 거 배울 게 꽤 많을 거니까 추천드리고 책으로는 이제 팔지 마라 사기 하라 안 보셨으면 이거 꼭 보시고 저희는 이걸 이미 했었기 때문에 다음 기수에서는 1초 문구란 책을 볼 겁니다. 카피라이팅이나 후킹에 관련된 책으로. 이런 쪽의 책으로 이제 베스트 버전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장문영 작가 책은 한 번쯤 볼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서 40개에서 같이 하실 분들은 거기서 같이 하시면 좋겠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시간 내셔서 이 책은 추천하는 도서니까 나중에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11시 56분인데 여기서 종료하고 어, 이 영상은 저희가 정리해서 내일 다시 업로드 해가지고 밴드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놓치신 거 있으면 거기서 다시 살펴보시고요. 밴드 공지할 때는 아까 보셨던 마인드맵도 다 그대로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늦은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